한삼수 국제태권도연맹 고문님을 모시고 캡뉴스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자, 고문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정정하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직 젊습니다. 네, 네. ITF를 창시하신 우리 최초의 총재님하고의 관계가 남다르신 거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뵌 것은 1966년도 광주에서 처음 뵀어요. 그 당시에 이제 태권도 분규가 있었는데 소위 그 국제 태권도 연맹에 창시하신 최홍희 총재님과 그 다음에 그 대한 태권도 협회 임원들 간에 그 많은 언쟁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해결은 안 됐지만 60년대 말에는 그 한국 정부가 중도 역할을 잘 해서 그 통합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대한 태권도 협회 측에서 이 국제 태권도 연맹과의 그 화합을 이룩하지 못했죠. 그 이후로 이 최홍기 총리님께서는 대한 태권도 협회와 이 마찰 후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국제기구를 만드는데 이제 정성을 쏟아서 66년도 3월 22일 날 국제 태권도 연맹이라는 게 국내에서 최초로 국제기구가 탄생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그 양반을 만난 66년도 광주는 그때 그런 와중에 그 창헌관이라는 그 최홍희 총재님의 아호를 딴 그 중앙관이 광주에서 개관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분이 거기를 내려오심으로써 우리 오도관 계열에 있던 사범들이 그분을 사범이나 유단자들이 전부 가서 환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창헌관, 중앙관 개관식 때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그분을 모시게 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처음 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68년도에 서울로 올라가서 국제 태권도 연맹의 그 기획부장을 하시는 분이 운영하는 도장의 그 수석 사범으로 제가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총재님하고 아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분 댁에 가서 훈련도 하고 사진도 찍고 책 만드는데 원고도 정리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가까워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72년도에 그 박정희 정권과 이 마찰이 심해서 그 망명을 하시게 되는데 카나다로 그 이후로 바로 제가 그 다음 해에 그 양반의 주선에 의한 그 초청을 받고 저도 카나다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국제적으로 그 양반 모시고 다니면서 행사도 참석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 양반 보좌를 좀 맡아서 일을 했고 제가 이제 뭐 통합위원장도 한 적이 있고 심판위원장도 한 적이 있고 소위 이사로서 그 양반을 보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얘기한다면 1980년에 그 이북에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단으로서 그때 같이 가게 되겠죠. 그 이후로는 이제 그분하고 우리 국제태권도연맹이 이 이북 관계된 분들하고 많은 협조를 하게 됩니다. 태권도를 통해서. 그럼과 동시에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부터 이 반한 인사라고 이렇게 매도를 했지만 이북을 갔다 온 이후로부터는 이제 친북 인사로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정치권과 그 최홍희 총재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고 그 소위 남한에서는 그분에 대한 그 시선이 아주 비틀어진 시선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무슨 친북이다, 뭐 친공산주의다, 저는 1%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은 민주주의 신봉자이시고 공산주의는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북한과의 그 연결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필요에 의해서 이 동조를 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에서 그렇게 배타를 하기 때문에 이 양반도 자기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태권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배후 세력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북에서는 이북 나름대로 태권도를 통해서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 또 제가 모시던 그 최홍기 총장님은 자기의 그 목표를 위해서, 소위 태권도를 위해서 이북의 힘을 이용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이제 그 돌아가신 직전에는 제가 몇 년 동안 그분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지 않고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그 태권도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 태권도 철학과 좀 맞지 않는 점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몇 년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 사후로 그 창시자의 그 아드님인 그 최중화 총재가 이끄는 ITF 단체를 보고서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될, 그 선배들이 도와줘야 될 단체겠다, 그런 느낌이 와서 다시 이 지금 ITF 조직을 위해서 제가 몸을 다시 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항일운동가라는 말씀을 잠깐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창시자 되시는 분이. 네. 근데 왜 항일운동가인 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유명한 그 평양 학병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다른 그 7분들과 주도를 해가지고 그 학병들을 동원해서 항일운동을 하기로 모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는 그 항일운동의 상징이었던 백두산에 있는 김일성이를 만나서 같이 해방운동을 하자. 그거의 목표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기밀이 새가지고 일본군들한테 그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 언도들, 주모자들이 전부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위 8월 18일 날, 45년 8월 18일 날이 사형 집행일인데, 정말 다행스럽게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됐죠.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사형을 모면하고 해방과 더불어서 감옥에서 나오죠. 그때 이제 뭐 그 양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때는 이제 피부병 때문에, 그 감옥에서 피부병 때문에 문둥이보다도 더 험할 정도로 이렇게 신체가 망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런 상태로 죄수복을 입고 뭐 이렇게 밖으로 나오니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좌파 우파가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이 양반은 우파에서 좌파들과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과정에 뭐 건국 뭐 위원회도 생기고, 그 다음에 미군들이 이제 뭐 그 연관들 영어 군사학교 그런 데도 만들어 가지고 이 양반이 거기에 들어가게 됐죠. 나중에는 그게 한국의 국군 창설 멤버들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거기서. 네. 그래서 그 양반이 군대에서 뭐 가라데 유단자니까 일본에서 배운 게 가라데가 있어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면서 이 양반이 아니 내가 일본을 미워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을 이렇게 목숨 걸고 했는데 내가 왜 일본 가라데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양반이 우리 민족 무술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가라데와 싸워서 이기려면 이 가라데보다 훌륭한 새로운 우리 민족 무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정신에 의해서
태권도가 탄생된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항일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태권도가 태어났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인터뷰 전에 좀 검색 좀 해봤습니다. 검색 좀 해봤는데 그 저희 나라가 그 WTF가 있는데 예. WTF가 1970년도에 아마 창립이 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1973년도에 네. 세계 태권도 연맹이 창설됐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7년이나 뭐 그 전에 그렇습니다. 이미 ITF는 창시가 됐다. 66년도에 창설됐습니다. 60년대 창시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아까 이게 이제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일 운동을 하는 그 파트너를 구할 때 그 백두산의 김일성이를 그 파트너십을 해서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국내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항일 운동에 가장 앞장서 있었던 분이 그 김일성 씨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분이 활약상이 너무나 유명한 게 많고 또 일본군이 제1번으로 타격 대상으로 삼은 것도 또한 김일성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김일성을 위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 않나 그 당시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세계적인 어떤 그 기류가 미국하고 소련이라고 하는 양대축이 있으면 미국은 사실상 여러 가지 민감했던 부분이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의 최선봉에 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마찰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그 영국과 중국과 미국이 선언을 할 때도 소련하고 불협 관계가 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1944년도면 거의 그런 회담이 좀 진척이 어느 정도 되는 순간이었단 말이죠. 근데 왜 꼭 우리 김일성의 공산주의에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이 있을 텐데 우리 총재님이 그분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말씀하시기는 뭐 누가 상대가 됐든지 간에 일본이라는 제국주의자들을 갖다가 상대로 해서 독립전쟁을 하는 데서 누가 필요가 있었겠어요. 그때 당시에 누구든지 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레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겠지만 그러면 나중에 또 우리 그 최 총재님께서 또 우익의 편에 서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하나의 그 역사의 축을 좀 이렇게 이루셨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앞뒤가 좀 이렇게 안 맞을 수도 그러니까 있다고. 그 당시에 평양학병 사건은 8.15 이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반이 우익에서 활동을 하신 것은 해방 이후라 이거죠. 네. 그러면은 그 8.15 이후에는 이북에 그 김일성이를 위주로 해서 공산 세력이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네. 일을 했다, 형성이 돼가고 있어요. 북쪽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최홍희 총재가 봤을 때는 그 공산주의자는 아니고 그건 싫어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해방 전에는 이 양반이 항일 운동가는 누구라도 손잡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 그러니까는 김일성이가 공산주의자인지 뭔지 그것도 생각조차도 안 했을 거라 이거예요. 항일 운동을 선구적으로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하자 해가지고 목표는 김일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북에 가서 그 80년대 이북에 다니면서도 그 이북 중요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들어보니까 당신들보다도 더 먼저 나는 당신들 주석과 나는 손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물론 그게 그 발각이 돼서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손을 잡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당신들보다 먼저 나는 그 김일성 주석의 사상을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은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의 신봉자는 절대 아니다. 100%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980년도에 이제 북한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돼요.
1980년대에 국가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 한국에는 엄청난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 그 시기였습니다. 1979년도에 10월 26일 날 예,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1980년도로 하면 우리나라의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예, 일어났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생각나는데요. 네. 우리 80년도에 그 이북의 태권도 시범단으로 간 몇 사람들이 5월 그 광주 민주항쟁 네. 그 사건이 굉장히 그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본인인데요. 저는 특히 이제 광주가 고향인데 그 5.18 민주항쟁을 해외에서 보면서 느낀 게 이게 과연 우리나라인가. 정말 그 내가 뭐 그때는 태권도장에 다 태극기를 걸어놓고 이 도복마다 학생들이 이 태극 마크를 달고 그랬는데 그걸 다 띄어내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게. 진짜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외국인들이나 학생들에게 참 얘기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정웅희 총장님께서 이런 그 이북에서 태권도 초청을 받았다. 그러니 같이 가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 잘 알지만 그 시대에 반군 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받았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언제나. 근데 그런 사람이 이북을 가자 하니 얼마나 황당하고 참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참 하늘처럼 모시는 총장님이지만은 오늘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내일은 못 가겠습니다 하고 이 매일같이 전화를 한 달 이상을 했다 이게. 그러나 결론은 이 친구들 몇 명하고 얘기한 것은 이번에 가야 된다. 이건 한국이 도대체 이게 우리 모국이 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북쪽 동포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상황인지 가서 직접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우리 몇몇 그 태권도 시범단원들은 그 5.18 민주항쟁에 굉장한 그 영향을 줬습니다. 그 이북을 방문할 수 있게끔. 물론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 들어가는 과정이라든가 또 거기 가서 활동한 거 시범한 거 이북 주요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한 것 등등은 참 생소한 것들이 많지만 그걸 뭐 매체를 통해서 얘기를 해도 다 못하겠죠. 그런 과정에 우리가 이북의 태권도를 보고 가게 됐다는 거, 그걸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좀 말씀하기 쉽지 않은 부분을 지금 회상하고 계시는 건데요. 네. 네, 그거는 비단 뭐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민족의 어떤 그 아픔이고 또 현실이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몇 가지 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의 이제 향후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 한국 정부나 이 정치 또 언론 계통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분야. 지금 한국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 정부나 이 주요 언론에서 이걸 이슈화 해가지고 국민들의 그 소위 어떤 동의를 얻어서 우리 ITF와 이렇게 협조해서 단일화, 획일적인 ITF 조직을 만들어서 세계연맹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태권도의 미래를 열어가자. 뭐 그런 식이면 좋겠어요. 네, 고모님께서 반대로 한국에 있는 ITF 그 멤버들한테 던지고 싶은 뭐 메시지 같은 거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종주국인데 지금 규모 면에서는 대한민국 우리 그 조직이 굉장히 왜소해요. 하지만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국가다 이거. 왜냐하면 태권도가 태어난 국가이고 그 다음에 이 태권도가 우리 민족의 그 문화나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지부가 잘
원활하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상당히 무의미해요, ITF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 우리 지부협회 회원들이 회장님을 위시해서 그 사범들이나 다 이 현역에 뛰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태권도를 어떤 개인 사유화하지 말고 태권도를 정말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전 세계인에게 이 정의로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모태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난 금년 내가 3월 달인가 한국에 가서 그 수십 명을 상대로 내가 몇 시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내 기분에는 그게 몇십 명이 아니고 수만 명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돼야 되겠다 그죠. 세계연맹은 세계연맹대로 발전을 해왔고, 또 우리 ITF는 ITF대로 그 모두라는 명제하에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 세계가 태권도화 됐다 이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불미스럽게도 우리 모국인 대한민국의 ITF는 극히 왜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이렇게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발판으로 해서 세계 태권도 회원들에게 우리 문화의 역사와 철학을 이렇게 전수하는데 앞장서 달라는 그런 개인의 욕심을 회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그 어려운 자리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